예, 이번에 화장품과 의료기기 역인데요. 윤아 씨가 이건희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그 하창한 본부장께서 내리기 전에 네. 화장품 막 의료기기 얘기 하시려고 그러길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잘했습니다. 네, 잘했죠. 예. 우리 뒷얘기인데 그죠? 예. 저희 건데. 예. 화장품이 요즘 이렇게 코리아 K뷰티 화장품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뭡니까? 윤아 씨가 뭐 아무래도 잘 알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잘 만들어서 아닐까요? 제품력이 좋고 또 저렴하니까 네. 많은 사랑을 네.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삽니다. 퇴근하시죠? 뭐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퇴근할까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고요. 화장품부터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대형 화장품주들은 여전히 맥을 못 칩니다. LG생건 말할 거 없고. 그나마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실적과 함께 주가가 올라왔는데 또 사실 또 승계 관련된 노이즈도 좀 있고요. 대형 화장품 업체들 근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컸죠. 큰 회사고 예전에 화장품주 LG 생활건강 100만 원 뚫었을 때는 계속 갈 것 같았던 주식이었습니다. 맞아요. 한 150만 원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술자리에서도 이거는 안 산 사람은 참 178만 원까지 갔대요. 예, 제일 후회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종목이 예.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후죠 후 예. 한방 화장품으로 사실은 중국에서 한 방 먹였습니다. 예. 아재 개그 좋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중국이 코로나 국면 들어서고 하면서 사실은 소비가 좀 많이 줄었는데 네. 그게 다시 살아나는 국면에서 이 후를 쓰시는 분들이 소비를 주도하지 않고 있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이 보면 원래 제일 고가화 라인들의 화장품들 보면 대부분 40대도 아니고 50대 아니면 60대 심지어 70대 분들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은 한 병에 뭐 1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쓰십니다. 네. 예, 예. 근데 그런 이제 비싼 거를 쓰시는 분들이 네. 돈을 안 쓰시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 윤아 씨 정도 나이 정도까지 맥시멈 네. 여기까지. 네. 예, 30대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한 뭐 30대 초반 정도까지가 지금 소비의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고 주로 이제 라이트한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뜨고 있죠. 그 인디 브랜드가 그렇죠. 뜬 거는 사실은 올해 뭐 갑자기 뜬 게 아니라 한 3, 4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계속. 맞아요. 예. 계속 나왔던 거고.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평가받았을 때만 해도 아모레퍼시픽의 장점은 중국에 직영 매장을 두고 한마디로 딜러들한테 거기에 뭐 수당 많이 안 주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래서 LG생활건강보다 사실은 더 먼저 갔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LG생활건강이 후라는 상품을 히트시키면서 소위 서경배 신드롬이 한 번 있었죠. 예.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그 다음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는 중국도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 중심의 이제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오프라인이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게 단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다 철수했고 뭐 아주 이제 과감하게 뭐 라네즈라든지 이런 것도 진출했었는데 다 실패했죠. 중저가 브랜드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고가 브랜드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고 이것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돌렸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는 항상 기업들이 돈 벌어서 건물 지으면 그때가 꼭집니다 대부분. 예,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건물 예, 4억을 엄청나게 용산의 사업 졌죠. 멋지게 졌죠. 네. 예, 그때가 거의 이제 전성기 마지막. 예. 근데 이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LG생활건강은 계속 지금 안 좋은데 네. 아모레퍼시픽이 그나마 올라온 거는 그래도 발빠르게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를 하고 온라인 쪽으로 돌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북미라든지 뭐 다른 지역들 동남아라든지 이런 유럽 쪽으로 지금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국내는 여전히 잘 안 팔리고 있고요. 근데 국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을 아주머니들이 사주는 게 아니라 면세점이 사줍니다. 근데 면세점도 장사가 잘 안 되죠 요즘에.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대량의 물량들이 안 나가니까 국내는 매출이 줄었는데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북미 매출은 거의 한 10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미국 시장을 공략을 지금 잘 하고 있구나. 근데 아직 금액은 미미합니다. 전체로 보면 아직도 중국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반등했던 이유는 북미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화장품도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엔터랑 되게 비슷하죠.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북미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금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 여기서 추세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부터 막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다. 듣고 보니까 후나 이런 제품들 사실 제 후, 또래는 설화수 이런 거 안 쓰죠. 네. 그렇죠. 안 쓰는 것 같긴 하고 그 인디 브랜드를 확실히 많이 쓰니까 예. 당연히 주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이 굉장히 잘 그쵸. 가고 있잖아요. 일단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 뭐 제가 느낀 바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 빠르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이제 저는 약간 사는 것만 사고 쓰는 것만 쓰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약간 좀 쓰던 게 편하거든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보다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브랜드가 보면 인디 브랜드라는 거는 빠르게 치고 나가고 뭐 비비크림은 비비크림 그쵸, 하나, 예. 뭐 아니면 뭐 색조화점 색조 하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히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브랜드를 딱 띄우고 그 브랜드를 장착시킨 다음에 상품을 다양화하는 전략으로 갑니다. 립스틱이면 립스틱.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보면은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다 뭐 지금 비비크림으로 떴거든요. 사실은 삼중 기능성 비비크림. 뭐 요즘에는 비비크림 바르면 선크림 안 발라도 되고. 오, 잘하시네요. 예. 삼중 기능성도 하시고요. 예. 되게 지식이 많으세요, 화장품 쪽에. 제가 화장품 주식으로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벌었던 네. 적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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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마스크팩 관련주 종목들이 굉장히 난리를 쳤었죠. 예. 근데 지금 보면 화장품의 트렌드 자체가 좀 가벼워졌고 소비층도 좀 달라졌고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해제하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갑자기 늘었고 네. 마찬가지로 또 인디 브랜드가 떴는데 여기에 배경은 또 요즘 화장품 광고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K-팝 그룹 걸그룹 아이돌들. 아이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 모델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예, 보면 대부분 모르면 아이돌. 맞아요, 예, 좀 예, 젊은 예.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우리나라에서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서도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아이돌들을 미국 애들이 벌써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한국 화장품의 화장법도 되게 유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K-팝과 같이 얽혀서 인디 브랜드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거를 또 잘 묶어서 판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인디 브랜드들을 잘 묶어가지고 해외에다가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을 막 냈습니다. 어. 그게 실리콘투죠. 네. 원래 실리콘투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였는데 네. 네. 실리콘이네, 그죠? 예, 그 실리콘이 코에 넣는 실리콘이 아니라 네. 원래는 반도체의 그 실리콘인데 네. 예, 지금 화장품 유통회사가 됐습니다. 네. 플랫폼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가 이제 아주 과감하게 중국 매장은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네. 일본, 뭐 유럽 이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서 돈을 계속 잘 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중소형 화장품들이 지금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중소형 화장품만 지금 좋은 시장이다. 실적이 또 잘 나오는 모양이에요. 실적이 굉장히 잘 네, 나옵니다. 네. 네. 예, 잘 나오고 네. 근데 주가는 되게 고가에 있는데 네. PER 계산해 보면 아직도 20배가 안 되는 회사가 아,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말씀하실 때 조금 이제 말려야 됩니다. 워낙 네. 이제 말씀이 이제 네, 많아서.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참 그죠? 예. 윤아 씨가 요즘 잠깐만 이걸 안 해가지고 제가 자체 잠깐만 한번 해줄게요. 인디 브랜드가 뭐냐 다 아는 것 같죠? 설명해 보라면 몰라요. 저도 인디 브랜드 아는데 인디가 이게 뭐였지? 찾아봤잖아요. 인디펜던트의 약자군요. 인디 브랜드가 그러니까 독립 독립적인. 브랜드, 그러니까 독자적인 소규모로 그죠? 하나를 좀 집중 종합 화장품 회사가 아닌 네. 요거를 부장님 아시잖아요. 벌써 끄떡이시는데 우리는 이제 들어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은 아는데 그죠? 인디 브랜드가 이제 그런 화장품 회사이고요. 그 최근에 또 화장품이 특별히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막힌 중국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예. 그 수출도 많이 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이 각광받습니까? 지금은 일본이랑 북미가 가장 뜨겁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 패밀리 SC 네. 예, 그쪽에서 지금 로션
편의점에 네. 장악을 하면서 지금 일본 얼마 전 기사가 나왔죠.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프랑스를 1등이라고 제치고 1위를 했다.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모레나 LG가 가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네. 에스티로더를 이기려면 뭐 이런 프랑스 브랜드들을 이기려면 사실은 큰 브랜드일 것 같은데 그 작은 브랜드들이 가서 이긴 거죠. 그렇죠. 예. 100만 원짜리 가지고 뭐 1000개 갖고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100만 개 팔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네. 또 배경은 일본이 워낙 지금 물가가 올라서 네. 처음 맞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경기가 또 안 좋고요. 생각보다 뭐 주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성향도 약간 좀 떨어져 있는데 가성비가 좋은 한국 화장품을 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는 여전히 이제 K-팝과 같이 얽혀서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네, 중동도 있네요. 중동, 그러니까요. 러시아. 아랍 네. 쪽이랑 러시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더운데 화장들을 하시나 보죠.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요. 근데 뭐 최근에 그 두바이 갔다 온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보다 안 덥다고. 아. 예, 습기가 없어서 그렇게 덥진 예. 않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얼굴 다 가리시는데도 화장은 다 한답니다.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예. 네, 아랍 쪽이랑 러시아 쪽까지 우리나라 예. K-뷰티의 위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또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지만 네. 의료기계 또 K-뷰티 하면 또 시술, 피부 미용 이쪽도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 이쪽에 대해 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수출 호황이 의료기기 쪽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에도 좀 미용기기, 뭐 의료기기 이쪽 수출 전망이 좀 어떨까요? 좋을까요? 지금 각 기업들 뭐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 뭐 제이스 메디칼이니 뭐 클래시스니 이런 회사들 쭉 내용을 보면 네. 대부분 이제 지금 의료기기는 대부분 미용도 사례다 되는 거기 때문에 각국의 이제 우리나라 식약청, 뭐 FDA 이런 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허가를 계속 넣어놨고요. 근데 한 군데 받으면 웬만하면 다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품질이 좋으니까 보통 한 군데서 사용이 되면 미국도 나가고 뭐 브라질에 쓰던 게 미국에 또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데 그 재밌는 게 이 미용 의료기기는 딱 나가면 네. 그 기기는 한 2, 3년 뭐 3, 4년 쓸 텐데 이 안에 있는 카트리지는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소모품. 네. 소모품. 음. 예. 소모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프 심같이 그 안에 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다 다르면 또 바꿔줘야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피부과 가면 돈을 많이 받죠. 네.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판매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기사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 수출하는 회사 나라들끼리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만약에 우리나라 식약청이 이거를 허가를 해주면 다른 나라도 다 인정해주는 그 협회 회원국은 그걸 지금 추진 중인데 앞으로 뭐 한 3, 4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주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하면 그 회원국이 대부분의 이제 수입 국가들인데 네. 그 국가들이 그냥 사주는 거죠. 와, 엄청난 절차가 거네요. 필요 없이. 네. 근데 이제 이쪽도 주가가 이제 올라와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가가 낮을 때 설명하면 또 귀에 안 들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와야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건데 그런 어떤 밸류 부담들을 아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왔지만 중소형 화장품이 밸류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이런 의료 기기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밸류는? 네. 이제 저도 뭐 투자하는 쪽, 하는 집행하는 네.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외국계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너무 싸다. 가성비가 좋은가요? 의료기기도? 시가총액이 주가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네. 만드는데 아,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받아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PEF에서 막 인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국계 펀드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찾고 있다. 네.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땐 밸류에이션이 그동안 줬던 것보다 높아져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조약에 이제 가입이 돼서 정식으로 회원국이 되면 사실은 더 그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 따라서 사셔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정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그럴 때 좀 보셨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는 좀 보셔야 된다. 의료기기가 굉장히 그 미용기기 써보셨죠? 주로 뭐 있죠? 보통 그 리프팅, 뭐 고주파로 하는 리프팅 기기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아요? 홈 에스테틱이고요. 이제 크게 이제 고주파랑
레이저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큰 네. 양대 산맥입니다. 이게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그 네. 두 개가 둘 다 우리가 잘합니다. 오. 레이저는 과하면 안 되고 고주파도 마찬가지로 그게 주파수가 되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기기들을 되게 잘 만든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네. 저도 예전에 써봤는데 두 분이 좋더라고요. 아직 대화가 통하시네요. 네. 네네. 예. 저는 이제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약간 소외된 감정을 살짝 느끼신 것 아, 같은데. 네네네네. 그 종목이나 알려주세요. 종목. 네,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또 저희가 종목이니까 네. 종목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화장품 쪽에서 하나, 그리고 또 의료기기 쪽에서 하나 이렇게 네.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다들 많이 올라와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이거 원고 쓸 때 네. 코스메카 코리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오후에 급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 조정 받으면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저 중간에 한번 보면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올 때가 있죠. 예. 저런 게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인그로드 랩을 인수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제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판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는 원래 ODM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얘기했던 비비크림으로 떴던 회사고요. 삼중 기능성 비비크림을 국내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화장품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핵심 상품은 비비크림. 이게 비비크림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다들 바르니까 코스메카 그런데. 코리아에서 비비크림 협찬 받으신 건 아니죠? 예, 없습니다. 네. 예, 삼중 아까 뭐요? 삼중 삼중 기능성 기능성을 자꾸 예, 얘기하시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네. 뭐 한마디로 이제 그 세계에는 딱 그렇게 정해져 있겠죠. 보습, 자외선 차단, 예. 그 다음에 비비크림의 원래 기능, 미백. 미백.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미용 의료기기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클래시스, 뭐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가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오랫동안 봐서 그런지 원택이라는 회사를 저는 비상장 때부터 봤는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스펙 상장 이후에 5,000원대에서 굉장히 그 부침이 심했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두 개, 올리지오라는 그 제품이 가장 히트 상품이고요. 그 광고도 많이 하던데요. 예, 국내 고주파- 지하철 같은 데도 있고. 예, 고주파로 하는 거고요. 네. 네. 그 외에 또 이제 레이저로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근데 사실 브라질 쪽에 먼저 진출을 했고 오히려 이제 고주파가 이번에 들어갈 겁니다. 좀 있으면.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도 허가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전쟁 중에도 미용을 한다. 예, 그러네요. 그렇죠. 수도 쪽은 아직 이쪽은 서부 쪽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각 국가마다 지금 허가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택이. 그래서 앞으로 올리지오가 아마 주가를 더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라임이 네. 라인이 올리지오로 끝내줍니다. 주가까지 올리는. 네. 그렇죠. 사실 여자들 리프팅에 진짜 관심이 점점 나이가 갈수록 그렇죠. 많아지니까 올리지오에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적 성장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피부 미용, 그다음에 뭐 엔터 이런 쪽으로. 예, 오늘은 피부 미용과 화장품의 최고 전문가이신 이효리 부장님과 관련된 주식 이야기 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두 분 먼저 얼른 퇴근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